아침마다 화장실에서 10분, 20분 넘게 힘주고 계신가요? 그런데 아직도 푸른부터 찾고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이 변비 해결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소화기내과 박진우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푸른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먹고 나서 가스가 차거나 배가 더부룩하지 않으며 변비 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왜 그동안 그렇게 먹었는데도 나오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비로소 분명하게 이해되실 겁니다. 푸른, 요구르트, 유산균 좋다는 건 다 드셔봤는데도 달라지는 게 없었다면 오늘이 그 이유를 알게 되는 날입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이 얻어 가실 수 있는 건 3가지입니다. 첫째, 변비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둘째, 아침에 딱 한 가지만 바꿔도 장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셋째, 변비 해결에 도움이 되는 음식 3가지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재료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꼭 실천해 보시겠다는 분들은 댓글에 변화 2글자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변비가 생기면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게 섬유질입니다. 채소를 더 먹어야지, 과일을 더 먹어야지. 맞는 말입니다. 섬유질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섬유질만 늘렸는데도 여전히 변이 딱딱하고 잘 안 나온다면 그건 섬유질이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변비의 진짜 정체는 이겁니다. 장에 수분이 부족한 상태, 즉 장의 탈수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른 스펀지를 상상해 보세요. 물기가 하나도 없는 스펀지를 아무리 세게 눌러도 안에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딱딱하게 버팁니다. 우리 장이 딱 그 상태입니다. 대장은 음식물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그 안에 있는 수분을 흡수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하면 대장이 변해서 물기를 과하게 다 뽑아가 버립니다. 그 결과 변이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잘 나오지 않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섬유질을 아무리 추가해도 물이 없으면 섬유질은 오히려 변을 더 크고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섬유질은 수분을 흡수해서 부피를 늘리는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수분 자체가 부족하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다는 거 다 먹었는데 왜 안 나오지? 하셨던 분들,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문제는 섬유질의 양이 아니라 장 안의 수분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수분만 충분히 마시면 해결되는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을 마시는 타이밍 그리고 장이 움직이도록 자극하는 방식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위대장 반사입니다.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소화 활동을 많이 줄입니다.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새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위장에 무언가가 들어오면 위가 대장에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비울 준비해라. 이게 위대장 반사입니다. 엄마가 아침에 자식을 깨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밤새 푹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려면 살짝 흔들어줘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아침에 위장으로 들어오는 자극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침에 아무것도 드시지 않습니다. 장이 반응하려면 제대로 된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 자극은 따뜻한 온도와 충분한 수 분량이 결합됐을 때 가장 강하게 일어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하는 것, 바로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눈을 뜨고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핸드폰 확인이 아닙니다. 물을 마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상 직후 5분 안에 45도에서 50도 사이의 미지근한 물을 500ml 천천히 마십니다. 이 3가지가 다 맞아야 합니다.
타이밍, 온도, 양. 먼저 타이밍입니다. 기상 직후, 즉 일어나자마자 마셔야 합니다. 밥을 먹고 나서 혹은 한참 후에 마시는 물과는 효과가 다릅니다. 잠에서 깨어난 직후의 장은 자극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상태입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위대장 반사의 효과가 많이 줄어듭니다. 다음은 온도입니다. 차가운 물은 안 됩니다. 차가운 자극은 오히려 장을 수축시키고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뜨겁게 펄펄 끓인 물도 필요 없습니다. 45도에서 50도 사이 입에 넣었을 때 따뜻하게 느껴지는 온도면 됩니다. 이 온도가 혈관을 적절히 확장시키고 장 운동을 자연스럽게 유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입니다. 500ml라는 양이 중요합니다. 한 모금, 두 모금이 아니라 종이컵으로 약 2컵 반 정도 되는 양을 마셔야 위장에 충분한 자극이 전달됩니다. 물론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2분에서 3분에 걸쳐 마시는 게 좋습니다. 이 방법 하나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아침 장 반응이 달라지는 걸 며칠 안에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식을 바꾸기 전에 이 루틴부터 먼저 시작하십시오. 이게 기반이 되지 않으면 음식 효과도 절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음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그린 키위입니다. 키위요? 그거 다 아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키위를 드시긴 하는데 어떤 키위를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왜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고 드십니다. 제가 추천하는 건 그린 키위 하루 2개입니다. 골드 키위가 아니라 초록색 그린 키위입니다. 왜 그린 키위냐고요? 그린 키위에는 액티니딘이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음식물 소화를 촉진하고 장이 내용물을 아래로 밀어내는 속도를 높여줍니다. 골드 키위에는 이 성분이 훨씬 적게 들어 있습니다. 또 그린 키위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과 만나면 젤처럼 변합니다. 이 젤이 변을 부드럽게 감싸서 장을 통과하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변이 조금씩 말랑해지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비교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푸른과 키위 둘 다 변비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푸른을 드시고 나서 배에 가스가 차거나 더부룩한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푸른에는 소비톨이라는 당 알코올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장에서 발효되면서 가스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효과는 있지만 부작용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린 키위는 이런 가스 발생이 훨씬 적습니다. 장에 부담 없이 부드럽게 작동합니다. 먹는 시점은 식후 디저트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공복에 드시면 산도 때문에 위를 자극할 수 있으니 점심이나 저녁 식사 후에 2개를 챙겨 드세요. 두 번째 음식은 볶은 아마씨 가루입니다. 아마씨는 들어보셨어도 직접 드셔본 분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작은 씨앗 하나가 장 건강에 있어서 상당히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아마씨에는 2가지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식이섬유, 특히 점성이 강한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다른 하나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아까 키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 안에서 젤 형태가 되어 변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메가3는 장 점막의 염증을 줄이고 장 운동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 섭취량은 1큰술, 밥 위에 뿌려서 드시거나 밥에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스무디나 요구르트에 넣어 드셔도 됩니다. 맛에 큰 변화를 주지 않아서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볶은 아마씨 혹은 아마씨 가루를 드셔야 합니다. 생아마씨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생아마씨에는 시아나물 전구체라는 성분이 소량 포함되어 있어서 대량 섭취 시 독성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볶거나 가루로 가공한 상태에서는 이 성분이 사라집니다.
마트에서 파는 볶은 아마씨 제품이나 아마씨 가루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씨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당뇨가 있거나 혈당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에게 특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밥 한 공기 위에 아마씨 가루 1큰술. 아침 식사에 이것 하나만 더하셔도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음식입니다. 이건 아마 조금 의외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생다시마 쌈입니다. 다시마는 국물을 낼 때 넣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생다시마를 쌈처럼 그대로 드시는 방법이 변비에 훨씬 직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마에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알긴산은 장 안에서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알긴산이 장 안에서 변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역할을 합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는 변에 수분을 공급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또 알긴산은 장 벽에 얇은 막을 형성해서 변이 장을 통과할 때 마찰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힘을 덜 줘도 자연스럽게 배출이 되는 느낌을 받으시게 됩니다. 드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 3-4장 반찬으로 드시거나 된장에 찍어서 쌈처럼 드시면 됩니다. 냉장 보관이 되는 생다시마를 마트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여기에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다시마에는 요오드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 특히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거나 항진되어 있는 분들은 다시마를 과다하게 드시면 갑상선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루 1-2장 이내로 제한하시거나 드시기 전에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갑상선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하루 3-4장 드시는 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생다시마, 쌈, 밥 한 끼에 곁들이는 반찬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장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하나의 루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루 3가지 타이밍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침 기상 직후, 눈을 뜨자마자 5분 안에 45도에서 50도 사이에 따뜻한 물 500ml를 천천히 마십니다. 이게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첫 번째 행동이 되어야 합니다. 아침 식사, 밥 위에 볶은 아마씨 가루 1큰술을 뿌립니다. 반찬으로 생다시마, 쌈 3-4장을 곁들입니다. 이 2가지만 더해도 아침 식사가 달라집니다. 점심 또는 저녁 식사 후 그린 키위 2개를 디저트로 드십니다. 식사 직후 드시면 소화를 도우면서 변의 상태도 함께 개선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사러 가기 어려운 것도 없고 만들기 힘든 것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야 할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넣어도 나쁜 것을 계속 넣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라면은 소금과 포화지방이 높아서 장내 수분을 빼앗고 장 운동을 둔하게 만듭니다. 치즈를 비롯한 유제품은 변을 딱딱하게 굳히는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튀긴 음식은 소화 자체를 느리게 만들어서 장이 정체되기 쉽게 합니다. 매일 끊기 어려우시다면 줄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특히 저녁 식사에서 이 음식들을 빼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검은색 변이 나올 때,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줄고 있을 때, 그리고 50세 이후에 갑자기 변비가 생겼을 때,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오늘 말씀드린 루틴보다 병원 검사가 먼저입니다. 변비처럼 보여도 대장 용종이나 대장암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걸 식이요법으로 해결하려다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일상적인 만성 변비는 오늘 루틴으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에는 꼭 검사를 받으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오늘 내용을 처음부터 들으셨다면 변비가 왜 생기는지, 그동안 왜 해결이 안 됐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섬유질을 더 먹어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더 좋은 유산균을 찾아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장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 수분과 자극과 올바른 타이밍. 이 세 가지가 맞춰져야 비로소 장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루틴은 특별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상 직후 따뜻한 물 한 잔, 아침 밥에 아마씨가루 한 숟가락, 식사 후 키위 2개, 그리고 생다시마 쌈 몇 장.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영상을 보고 나서 오늘부터 해봐야지 하고 결심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다음날 아침이 되면 어제 봤던 영상 내용이 기억이 잘 안 나고 결국 평소대로 커피 한 잔 마시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을 다 보신 후에 딱 3가지만 메모해 두십시오. 첫째, 기상 직후 따뜻한 물 500ml. 둘째, 아침 밥에 아마씨가루 1큰술. 셋째, 식사 후 그린 키위 2개. 이 3줄을 냉장고 문에 붙여 놓으시거나 핸드폰 메모장에 저장해 두십시오. 보이는 곳에 있어야 실천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루틴을 시작하시면 처음 이틀, 사흘은 큰 변화를 못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장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굳어진 습관 속에서 장도 그에 맞게 적응해 왔습니다.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 처음에는 천천히 반응합니다. 그러다가 4일째, 5일째부터 뭔가 달라지는 걸 느끼시기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변의 모양이 달라지거나 아침에 화장실을 가고 싶다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올 수 있습니다. 그 느낌이 오면 방향이 맞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최소 7일은 꾸준히 해보십시오. 7일이 지나면 그 다음 7일은 훨씬 쉽습니다. 습관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몸이 먼저 움직이게 됩니다. 장은 생각보다 단순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신호를 줬을 때 올바르게 반응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었던 겁니다. 차가운 물, 커피, 불규칙한 식사, 기름진 음식, 이런 것들이 장의 신호를 계속 방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부터 그 신호를 바꿔 보십시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음식들, 키위, 아마씨가루, 생다시마. 이 3가지를 한꺼번에 다 시작하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하나씩 순서대로 추가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주는 아침 물 루틴만 시작하십시오. 기상 직후 따뜻한 물 500ml, 이것만 먼저 몸에 익히십시오. 두 번째 주부터 아마씨가루를 밥에 섞기 시작하십시오. 하루 1큰술, 아침 한 끼에만 넣어도 됩니다. 세 번째 주부터 키위를 식후 디저트로 챙기십시오. 그리고 여유가 되시면 생다시마 쌈도 반찬으로 추가하십시오. 이렇게 단계적으로 쌓아가시면 몸에 부담이 없고 무엇이 나에게 효과가 있는지도 직접 느끼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완벽하게 하려다 포기하는 것보다 하나씩 천천히 더해가는 것이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그리고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물은 하루 전체에 걸쳐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아침 물 500ml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낮 동안에도 목이 마르기 전에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목이 마르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는 이미 몸이 어느 정도 탈수 상태에 들어간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물을 챙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목표 수분 섭취량은 체중 1kg당 약 30ml입니다. 체중이 60kg이신 분이라면 하루 약 1.8리터입니다. 아침 물 500ml를 포함해서 낮 동안 나머지를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물 한 잔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오늘을 계기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비는 단순히 불편한 증상이 아닙니다. 장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장이 건강하면 몸 전체가 달라집니다. 피부가 맑아지고 피로감이 줄고 식후에 더부룩함이 사라지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변비를 해결하는 것은 단순히 화장실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순환을 되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건 올바른 방향 그리고 꾸준한 실천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3가지 음식과 아침 물 루틴, 내일 아침부터 딱 7일만 해 보십시오. 장 상태는 반드시 반응합니다. 지긋지긋했던 변비, 이번에는 방향을 바꿔서 제대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온 내용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